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입니다. 저는 오늘 환경과 후손을 위한 안전한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G가 공급을 하게 되는 건데요. 태양광 풍력이 20%고 LNG만 남아서 보조를 하게 되면 LNG가 80%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보조라고 부르기 힘든 어떤 역전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조금 우스운 그림이 되겠죠. 여하간 LNG가 보조를 하게 되면 그것도 청정이다. 고려 1호기 연구정지 선포식에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그래서 청정 꼬리표를 LNG에다가 이제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LNG가 얼마만큼 청정하냐? 절대적으로 청정하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청정하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CO2입니다. CO2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다른 말로 온실가스요. 이산화탄소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이 이산화탄소인데 제일 오른쪽이 석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LNG 혹은 기존의 가스가 되겠고요. 만약에 그 가스가 셰일가스로부터 왔다, 미국처럼, 그러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는 메탄이라는 건데요. 그 메탄을 태우면 석탄 대비 한 절반 정도의 CO2가 나옵니다. 같은 전기를 생산할 때요. 그런데 메탄이 타지 않고 누설되는 경우, 이것은 천연가스를 광산에서 혹은 천연가스 정에서 추출할 때 그때 누설이 있고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올 때 누설이 있고요. 그 운송 과정에서 또 누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울 때는 많지 않습니다. 여하간 전체적인 누설이 존재하는데 그 누설의 영향, 왜냐?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적어도 30에서 80배가 셉니다. 30에서 80배가 세기 때문에 메탄 하나가 누설되면 이산화탄소 30개, 80개가 누설된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누설 효과를 거기다 더하면 여기 셰일가스는 조금 더 큽니다.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석탄보다 늘어나거나 적어도 비슷한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많은 것이 LNG 혹은 천연가스 발전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건 LNG 발전소를 그냥 24시간 혹은 몇 시간 쭉 균일한 파워로 운전했을 때 이야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광과 풍력을 보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태양광과 풍력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이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LNG는 없다 있다 합니다. 가다서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그 스웨덴의 다국적 전력 회사인 바텐팔이라는 회사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발전기들의 그 CO2, 다른 말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제일 오른쪽이 태양광 풍력을 보조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가다서다 하는, 껐다 켰다 하는 가스 발전이 되겠고요. 요것이 그냥 가스 발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몇 시간 동안 계속 그냥 돌리는. 그리고 중간이 석탄 발전이 되겠는데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사각형으로 표시된 것이 그냥 CO2 발생량입니다. 그러면은 가스 발전을 쭉 같은 수준으로 운영하면은 503 정도가 나옵니다. 503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가스 발전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1200까지 올라갑니다. 503이 1200으로 늘어나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운전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연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도심에서 차를 가다서다 반복하면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경제적인 속도로 쭉 달리는 거에 비해서 연비가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연료를 2배 쓴다는 얘기고요. CO2가 2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게 가스 발전에도 생깁니다. 가스 발전을 그냥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 503이 나오는데요.
가스 발전을 시내에서 운전하면 1200이 넘어가는 거죠. 게다가 제가 빨간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누설입니다. 누설까지 고려한다 그러면은 석탄이 780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걸 훨씬 넘어가게 되는 거죠. 기존에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도 석탄보다 CO2 배출량이 많고요. 재생에너지를 보조하기 위해서 껐다 켰다 하는 가스 발전은 뭐 누설을 빼고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천연가스 발전이 석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 이것은 지금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더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확실히 더 많은 양을 LNG가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사실 방사능에 비교할 수 없는 재앙에 가까운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존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미 실현화된 위험입니다. 그리고 석탄보다 LNG가 뭐 깨끗하다고 하지만 미세먼지에 의해서 국내 한 2만 명 정도가 연간 조기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탄보다 LNG가 적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 2만 명이라는 조기 사망이 과연 적은 숫자인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5마이크로그램, 요즘 뭐 100마이크로그램을 쉽게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죠. 5마이크로그램당 초미세먼지 18%의 폐암 발병률이 증가된다는 그 연구들도 있습니다. 3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요. 이런 것만 봐도 폐암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 그리고 5마이크로그램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도 관찰 가능한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연간 2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LNG는 청정하니까 괜찮은가? 원자력은 사실상 미세먼지는 0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에 비해서 가지는 우위는 무엇인가? 그리고 석탄은 여기다 필터를 더 붙인다 그러면 예를 들어 더 청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기술의 혹은 설비의 문제로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석탄이 높게 평가가 되지만 더 낮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LNG는 이것이 굴뚝에서 나갈 때부터 입자가 아닙니다. 나갈 때는 가스였다가 나가서 입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는 그런 미세먼지고요. 거의 100%가 초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로 따지면 석탄과 필적하는 양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석탄은 앞으로 줄일 기술에 의해서 설비에 의해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같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이야기는 석탄을 개선해서 LNG만큼 깨끗하게도 쓸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석탄은 더러운 것, LNG는 깨끗한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쉽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LNG는 청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 근처에다 짓습니다. 혹은 도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병합 발전소라고 도시 내에 있는 것들 더러 아마 지나다니시면서 보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석탄 발전소와 바로 옆에 있는 LNG 발전소, 배출량이 만약에 같다면 어느 쪽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주의 깊게 비교를 해보고 앞으로 어떤 우리가 옵션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다 검토 안 해보고 석탄에는 더럽다는 딱지를 붙이고 LNG에는 깨끗하다는 딱지를 붙여줘서 LNG를 장려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 진보는 없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LNG 그렇다면 오케이. LNG는 징검다리로 쓰고 결국 우리가 에너지 저장하면은 재생에너지 100% 할 수 있는 거니까 피크 칠 때는 500%, 600% 치더라도 그때 한 남는 거 400%, 500%는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쓰면 되지 않느냐. 용량으로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2,000만 대 자동차가 있습니다. 거기 시동 걸고 라디오 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팬 돌리기 위해서 배터리 들어 있습니다. 그 배터리 2,000만 개를 전체를 다 빼가지고 전력 저장에
사용하면 100%에서 0%로 완전히 방전을 한다 그래도 피크 때 15분 정도 쓰면 끝입니다. 그럼 이게 가격은 도대체 얼마냐? 배터리 가격만 말씀입니다. 그럼 그게 최소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테슬라에서 나온 파워팩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리튬 배터리 250달러인데요. 킬로와트아워당. 그거의 배터리 가격만. 이걸 뭐 직류에서 교류로 바꾸고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하는 그런 설비들이 또 이만큼 같은 비슷한 양만큼 따라 붙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도 15분 하는데 6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마철 바람이 안 불거나 이럴 때 하루 정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없는 날 뭐 허다합니다. 그럼 하루 종일 하려고 하면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24시간을 15분으로 나누면은 얼마만큼의 소요가 될지 이제 가늠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케일 문제가 여기 존재합니다. 원리적으로 되는 것도 실제 구현하면은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고요. 소규모로 잘 되는 것도 대규모로 구현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 가정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국가 차원의 어떤 빈곤이나 어떤 영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에는 전기 저장이 가능하다. 고로 태양광 풍력에서 남는 전기는 배터리에 저장했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추론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터리에 저장했다 쓰는 것은 스케일 한계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역할을 혹은 대규모 저장장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도 여기 보시면은 태양광 풍력이 위에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이만큼이 태양광 풍력인데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가스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장단도 맞춰주지만은 밑쪽에 보시면은 여기 원자력도 노란색의 원자력 발전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원자력이 공급한 이만큼의 양, 장단을 맞춰주면서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수요가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바뀌는 양까지 다 우리가 보충을 해줬는데요. 이게 얼마만큼의 양이냐? 숫자로 말씀드리면 10테라와트 아워 정도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2천만 대 자동차 500배입니다. 이 500배를 원자력 발전의 발전량을 오르락내리락 조절하면서 발전해서 다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초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역할을 프랑스에서는 원자력이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75%를 공급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도 돕고 있는 거죠. 이런 솔루션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프랑스 작은 나라 아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